예순이 넘은 지금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성생활 아직 괜찮은 걸까? 이제는 뭔가 조심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는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말없이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놓쳐버리면 건강에 중요한 경고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지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성기능이 떨어지는 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성생활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참으며 이 나이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심장질환이나 위험한 병의 조기 신호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부전, 단순히 노인 증상으로 넘기지 마세요. 한국의 한 종합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이 있는 남성은 몇 년 안에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50%나 더 높다고 합니다. 혹시 부부 관계 중에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살짝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몸에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성기능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음주 줄이기, 금연, 그리고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또 다른 분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며 슬픔 속에 털어놓았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60이 넘은 김 선생님,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뒤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심성 많은 분이었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는 긴 침묵 속에서 지내오셨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 여성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날씨가 바뀌는 날이면 안부를 묻고 밤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인사가 몇 년 만에 김 선생님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수술비가 부족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고 김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롭고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성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계정은 삭제되고 전화번호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돈이 아니라 가장 약해졌을 때 속았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애 사기 사건이 무려 7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피함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혹은 평생 신중했는데 여자가 무섭다는 주변의 반응이 두려워서요. 하지만 어르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려 판단력을 흐리지 않는 겁니다. 돈이 얽힌 상황, 특히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과는 꼭 한 번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 자식한테 말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아니요라면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또 다른 문제, 바로 성 건강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걱정이야, 임신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서울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남성의 성병 감염률은 최근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새로운 배우자와 관계를 하면서 피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나이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 이후 회복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전에서 혼자 지내시던 67살 초에 선생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8년 넘게 독신으로 지내시다가 오랜만에 지인과 재회하며 연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얘기 꺼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첫 관계 이후 한 달쯤 지나 몸에 발진과 열이 나면서 생식기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병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노년의 성은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말이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팁 몇 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직접 만나기 전 영상통화를 먼저 해보세요. 만남은 항상 밝은 낮, 공공장소에서 하세요. 상대방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시고 검사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절대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세요. 비뇨기과나 성상담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그 해답은 일상 속 습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30분 정도 산책하시고 케겔 운동처럼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고 붉은 고기보다 생선과 채소를 더 자주 드시고 단 음식 줄이기만 해도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감정도 훨씬 차분해집니다. 특히 매일 저녁 5분 정도 호흡 명상이나 감정 일기 쓰기, 이것이야말로 감정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어르신, 노년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외로움은 진짜 감정입니다. 욕망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조절해낼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이야말로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만이 지닌 진짜 힘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조용히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 짧은 말 한 줄이 지금 혼자 외로움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커다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나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입니다. 바로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력 강화 약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너무 쉽게 믿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기만 해도 유튜브만 들어가도 청춘을 되찾는 비결, 사흘 만에 남자의 자신감 회복, 이런 광고가 수없이 보입니다. 듣기엔 그럴듯하고 간편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 예로 박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교수님은 지역보건 분야에서 대학 강의를 하던 지식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특허받은 천연 성분이라며 60세 이상 남성의 성기능을 높여준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을 보고 반신반의하면서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닷새째 되는 날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 제품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허용 기준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박 교수님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 것이죠. 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단어 천연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곤 합니다. 인터넷 판매 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조차도 정해진 용량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은 효과가 없어서 2알 먹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성기능 개선제는 단순한 비타민제가 아닙니다.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과용도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약에 의존하게 되면 약 없이는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약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욕구는 줄고 결국 성생활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성관계가 더 이상 정서적 연결이 아닌 심리적 부담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불편함을 느낄 경우 바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인의 말이나 광고에 의존하지 마세요. 의사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당뇨, 심장질환, 호르몬 이상 같은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회복 방법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매일 가볍게 걷기, 골반은 강화 운동인 케겔 운동, 규칙적인 수면, 술 줄이기, 채소 중심 식단, 이 모든 것이 약 없이도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성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그 얘기를 뭐하러 해? 상대도 관심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말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서로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해가 쌓이고 언젠가 사랑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말문을 열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는 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죠. 실제로는 단지 솔직한 대화가 부족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년기 성문제의 절반 이상은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시작이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 두렵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럴 땐 가볍고 따뜻한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요즘 우리 함께 있을 때 편하네요? 가까이 있을 때 기분 좋으세요? 혹은 더 단순하게 예전에 손잡고 걷던 그 느낌이 그립네요. 이 한마디가 서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 역시 감정적인 연결을 원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의 고령자는 심장질환 발병률이 29%, 뇌졸중 위험이 32%나 더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로움은 비만이나 흡연보다 사망률을 높이는 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꼭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아침 산책 모임, 교회나 사찰 모임, 봉사활동, 취미 모임, 또는 오랜 지인과의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사소한 대화 하나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진정으로 중요한 건 단지 육체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과거의 기억과 감정들이 문득 떠오르고 보이지 않던 외로움이 문득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노년기의 성과, 정서 건강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 부산 등 인천 등 대도시의 보건소, 병원, 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성건강 상담과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단지 지식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용기 내어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은 한국의 여러 종합병원에 노년 성생활 전담 클리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심이나 편견 없이 전문가와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호르몬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은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도 고립을 벗어나는 하나의 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영상통화, 노년층 커뮤니티, 카카오톡 메시지, 이 모든 것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구청, 동사무소, 복지관 등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무료 강좌도 진행 중입니다. 자녀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그 첫걸음이 외로움의 방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는 바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77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지만 설렘보다 먼저 느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식의 판단, 친구의 비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여자가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냐? 그런 말들로 인해 그 관계는 거의 1년 내내 몰래 숨어서만 이어졌습니다. 함께 손잡고 거리를 걷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박 선생님이 가장 후회하는 건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선생님보다 사람들의 냉소적인 말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에 따르면 65살 이상의 남성 중 42%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관계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수치는 58%까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시아 문화 속에는 노인은 사랑도 감정도 없어야 한다는 참 깊은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청춘의 열정이 아닌 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조용하고 깊고 따뜻한 것입니다. 80 가까운 이 선생님도 5살 연하의 여성과 교제하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여자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런 말들이 조용히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말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같이 웃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삶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에 갇힌 삶이 됩니다. 그 다음, 남의 눈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진짜 마음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제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말이죠.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솔직한 대화, 감정을 인정받고 치유받는 그 순간들입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외로움을 느껴요.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오해를 풀고 갈등을 줄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누군가와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도 그랬어요. 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 대화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풍파를 지나온 영혼을 조용히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만약 이런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요즘은 심리 상담가, 노인 전문의, 정신과 의사 등 어르신을 위한 따뜻하고 존중받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수년간 쌓여온 오해, 죄책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무엇인가를 잃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피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요. 많은 분들이 성을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연결입니다. 69살의 윤 선생님은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성인 유흥업소를 찾았지만 갈수록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감정 없는 성은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남성의 73%가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감정적인 연결을 꼽았습니다. 신체적 자극이나 성적 능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나이의 성은 더 이상 성과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살며시 손을 잡는 것,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것,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감정적인 친밀감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대화, 편지, 짧은 만남 같은 작은 연결이 어떤 약보다 더 큰 평온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현재의 성생활을 젊었을 때의 기억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과거를 재현하려고 약이나 보조제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더 큰 좌절과 자존감 하락입니다. 성의학 전문가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더 이상 빈도나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나눔, 그리고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연결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비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다면, 미소를 건넬 수 있다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아직 당신 곁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적의 불꽃 같은 열정은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를 부드럽고 깊이 있으며 섬세한 감정이 대신하게 됩니다. 75살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목욕하고 등을 밀어주고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되더군요. 이런 따뜻함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만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감정입니다. 첫째, 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은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한 눈빛, 가볍게 안아주는 손길,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함께 누워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성적 친밀감의 기반이 됩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요즘 어떤 방식이 편해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같은 질문을 나누다 보면 신뢰와 이해가 자라납니다. 셋째, 성과를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이제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대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까움은 더욱 부드럽고 진실해집니다. 넷째, 일상 속 감정적 연결을 꾸준히 키워나가세요. 함께 요리하고 장을 보고 영화를 보고 저녁에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성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큰 자양분이 됩니다. 성은 사랑과 삶에서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라 관계 전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일부입니다.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고 리듬도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야말로 지금 우리가 더 깊고 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임감 증거입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성숙한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여섯째, 성을 건강 전체의 일부로 바라보세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몸, 마음, 감정, 생활 습관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한 성을 위해서는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한 남성인 한 남성성 씨는 성생활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정말로 느낀 건 매일 30분씩 걷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3달간 꾸준히 숙면을 취한 이유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감정이 조화로워졌을 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중해 식단, 채소, 생선, 올리브유 중심의 식사,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케겔 운동, 좋은 수면 습관,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성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정신적인 공허감, 퇴직 이후의 상실감, 사회의 역할에서 멀어진 느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성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정도 몸처럼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노년기의 성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값비싼 치료나 생소한 약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습관은 자연스럽고 간단하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과 감정, 그리고 삶 전체를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30분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지며 자연스럽게 성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케겔 운동,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이 운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진 남성 고령층에게 특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오랜 시간에 걸쳐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약국보다 밥상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국의 전통 식단,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콩류, 통곡물 중심의 식사는 혈관 건강은 물론 성감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소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심혈관 건강은 물론 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양은 생명력의 뿌리입니다. 자기 몸을 식사부터 돌보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잠을 회복의 도구로 활용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며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도와 성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남성 중 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기능 장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수면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성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넷째, 마음의 휴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벼운 명상, 그림 그리기, 독서, 음악 감상, 혹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이런 활동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긴장을 풀며 사랑의 감정을 되살려줍니다. 하루 30분의 고요한 시간은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어주고 감정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담하세요. 혈압약, 우울증약, 수면제, 당뇨약 등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 말하지 않거나 의사의 조언 없이 약을 중단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론 단 한 번의 의료 상담이 삶의 질 전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생활화하세요. 성기능 장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뇨, 심혈관 질환, 호르몬 이상 같은 기저질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더 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지 몸의 반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 감정, 자존감, 그리고 관계의 질이 함께 반영된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 들면 성은 끝이다 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건 단지 오래된 신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만의 새로운 장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깊은 연결, 따뜻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건강이 함께하는 그 장을요. 노년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고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성은 단지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온전히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 손을 마주 잡는 것, 말없이 어깨를 기대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식단의 작은 변화 주기, 잠들기 전 천천히 한번 숨 고르기, 그리고 배우자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기. 이 작은 실천들이 성적 만족과 감정적 풍요로움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설렘, 외로움, 기대,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감정은 여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감정들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젠 손자, 손녀 돌보는 게 먼저지. 무슨 사랑이야.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던 이전 세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내 존재 그대로 충만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신,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년기의 성은 젊을 때처럼 격렬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몸의 접촉보다 마음의 공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작은 손길 하나, 눈빛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친밀함의 표현이 됩니다. 젊을 땐 본능이 앞섰다면 이제는 존재 그 자체를 맞이하는 조용한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최근 몇 달간 몸의 변화를 느끼셨나요? 배우자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말하기 어려우셨나요? 혹은 새로운 관계가 두려우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사회는 아직 완전히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작은 용기가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내어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에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만족은 약이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 비롯됩니다. 몸, 마음, 관계를 매일 어떻게 돌보는지가 성적 만족이라는 결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구나 어떤 나이에서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내고 연결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함께 향해 가야 할 곳은 단지 성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불꽃을 다시 밝히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실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도를 다시 펼쳐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진짜 두려운 건 욕망이 아닙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그 마음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 산책 한 번, 가볍게 스치는 손길, 따뜻한 눈빛 하나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곁에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당신의 조용한 마음에, 그리고 이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연결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